자, 의원님 저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비 때문에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또 특히 도농 지역이어가지고 그쵸, 예. 지금 굉장히 그 녹록길이 많이 유실돼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지금 계속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고 예.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냥. 복구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예. 가복구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뭐 지금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네네.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빨리 좀 비가 좀 그쳐서.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징글징글하다, 지긋지긋하다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너무 바쁘셔서 뭐 취미 활동 이런 거 많이 못 하시겠는데 평소 뭐 취미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평소에는 제가 그 축구를 굉장히 오랫도록 했습니다. 아, 축구? 예, 그래서 매일 아침이면 축구를 하다가 요즘에 예, 이제 예. 의에 들어와 나서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일요일 날만 나가서 오전에 아침에 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포지션은 어디예요? 저는 라이트 라이트 윙? 윙입니다. 아, 그럼 스피드가 좀 빠르시겠는데? 스피드가 예전에는 젊었을 예. 때는 빨랐죠. 아. 제가 그 우리 시민체육대 하면 우리 예. 동대표로 개주 대표로도 나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저도 학창 시절에는 개주를 꼬박꼬박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지금도 저도 이제 몸이 약간 좀 불어서 잘 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뭐 조기 축구 이런 거 뭐 이렇게 소속돼 계신 거예요? 조기 축구를 제가 그 삼천 조기 축구라고 예. 삼천 남초등학교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데 그 팀을 만든 지가 지금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예, 처음에 초창에 예.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아주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의원님 그 프로필에 보니까 네네. 예, 축구 관련된 예. 직함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뭐 월드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2002 월드컵 때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 경기 진행 총괄 담당관을 했었고요.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운동장에서 경기 시작 전부터 끝날 예. 때까지 전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 기수단들, 예. 기수단들이 나가서 이제 피파기 우리 이제 각 그렇죠. 양국 국기 들고 예. 나가서 그 기수단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볼보이를 전체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수들 손잡고 나가는 에스코트, 손잡고 나가는 어린이들 그 교육도 시키고, 이제 볼이 만약에 아웃되면 그 볼보이들이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이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경기 처음에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피파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이 중계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단 1초라도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한 3시간 전에 시계를 맞춥니다. 서로가 각자가 시계를 맞춰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서 밖에서 제가 시계를 보고 사인을 주면 가운데 주심이 픽 하고 휘슬 올리고 이런 역할까지 그 당시 다 했어요. 어쨌든 뭐 경기 직전에 하는 세러모니를 다 총괄 하셨던 거네요. 네네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여름 휴가는 제가 사실 지난 7월 25일 날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아버님 생전에 이제 그 하셨던 말씀이 나는 뜨거운 곳에 넣지 말아라. 또는 꽃상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장마철인데도 다행히 딱 그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시간만큼 비가 안 와서 상여를 꽃상에 만들어서 옛날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휴가가 이제 한 8월 초였는데 제가 이제 그 휴가 기간에 다시 이제 아버님 묘에 가서 그 잔디를 좀 가꾸고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님은 제가 이제 문화경제를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그 창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국악 이 장구도 굉장히 잘하시고 해서 시골에서 그 대표로 서울 이런 그 대회 하면 나가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상당히 좀 그 국악 예술 쪽에 좀 많이 조예가 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 지금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금 가는 곳은 우리 그 전국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홍수 때문에 알려졌는데 삼천 천변에 있는 뭐 뉴스 단골 곡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천변 바로 붙어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그거 제가 이제 우리 삼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거기서 제가 민원도 받고 평상시에 제가 업무 보던 그런 사무실. 의원님 현장 사무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은 경치가 되게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예. 아침에 내려가 보면 그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자국이 그렇죠. 너무 그냥 뭐 어떤 흉측스럽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안타깝지만 그 장소로 좀 가서 네, 저희가 네, 좀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무실로 현장 사무실로 네. 왔습니다. 사무실 상당히 아늑하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지금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만 네, 네. 내리기 전에 이 뒷모습 네. 이 상당히 삼천인데 네네네. 상당히 좀 처참하다 아,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네, 여기 네. 계셨으니까 네, 네. 당시 좀 어땠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아침 7시경에 여기를 와서 이제 예, 예. 보고 있었는데 물이 계속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8시 반경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현재 상황입니다 하고 동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너무 겁이 났어요. 물이 계속 차오르면 이거 큰일 나겠다 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보시다시피 현재 효천 그 다리를 건설 중인데 예, 예. 다리 건설을 하고 있는 장비 또는 이런 그 자재가 다 끝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휴, 그게 다 돈일 텐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물살이 셌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자연이라는 게 참 네, 무섭다라는 무섭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도로까지 넘어오진 않았어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자, 여기 사무실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오픈을 하셨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예, 예.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의회로 오는 사람도 계시지만 또 우리 동네니까 동네 가까이에서 뵙겠다 그렇죠. 해서 이제 전화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들 찾아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사무실이 워낙 뭐 넓기도 하고 쾌적해서 오시면은 좀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주로 오면 그 대부분 오신 분들은 자기 애로사항 때문에 의회에 계시니까 의원이니까 좀 애로사항 이런 민원성이 많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조금 우리 동네를 생각하신 분들 한마디로 단체에 계시는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 상의도 좀 하고 예. 주로 그렇습니다. 뭐 사랑방 역할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방 역할을. 하소연도 하고 네, 그냥 네. 뭐 들려서 네, 잠깐 네. 뭐 차 한잔 마실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초선 의원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시고 그런데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까지 네, 맡게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소감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초선이지만 이제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저 영광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의회 34명의 의원님이다 저를 포함해서 예. 33명 모두가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진짜 감사를 드리고 예. 초선이지만 그 초심 잃지 않고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예, 예. 어떤 그런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화경제위를 상반기에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렇게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는 처음에 의회에 들어가서 문화경제위원회를 처음에 접하게 된 게 예. 제가 이제 문화도 문화고 또 경제 분야도 이제 제가 그 조그마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 경제 분야도 좀 있고 또 체육 분야 쪽에 제가 이제 오래도록 예, 예. 알고 있어서 그래서 문화경제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또 부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부위원장까지 맡았는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기 가면 다시 한번 제가 문화경제 가서 예. 마음 먹었던 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화경제위원회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걸 못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좀 못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기 때 이제 우리 박영배 위원장님이 이끌으셨는데 예, 그랬죠.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8명 의원들이 어떤 현안을 갖고 토론을 하고 하면 표결 붙어서 끝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협의로 어떤 의원이 안건을 내세워도 서로가
마지막에는 협의해서 한마디로 투표하지 않고 합의로 끝내고 이게 마지막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8분 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예. 이제 저도 어떤 후반기 가서 저런 모습으로 또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또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은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 때는 저는 현장을 가서 직접 체험하고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를 깎고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서 좀 보고 그게 필요한 것이 뭔가 또는 우리가 지원할 것이 뭔가 또는 이런 것은 지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주는 뭐 문화의 도시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의 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수마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도 상당히 뭐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가 하겠다라는 좀 각오가 있을까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 거점 도시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거점 도시로 활성화되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행정하고 같이 손맞춰서 서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점 도시에 대한 그런 토론회도 이제 했었는데 아마 좋은 어떤 대안들이 나와서 우리 전주시를 보다 더 관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반기에는 부의장, 후반기에는 의장까지 이렇게 계속 또 두루 또 위원회 고위직을 또 겹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시청자들 분께서 문화경제위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간략하게. 문화경제위원회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주는 문화도시고 또 고전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살아 숨쉬는 곳이고 옛 것도 그렇고 현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문화적인 것을 전체로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또는 관광 이런 분야까지 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경제 쪽은 신성장 사업국이 있어서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각 분야별 모든 분야를 같이 뭐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위원회고 그 다음으로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 분야를 전체적으로 또 맡고 있고 우리 전주시 시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체육 산업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전주를 찾아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도 전체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뭐 어느 위원회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는 정말 전주의 그 문화 그리고 또 경제 살림살이 그리고 뭐 일자리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지역구가 3001-2-3동입니다. 뭐 구도심이죠. 지역에 대해서 좀 현안이나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일들 혹시 있으시다면? 첫 번째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우리 지금 현재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그거를 없애고 새로운 공사를 해서 직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그 변을 저장해 놓는 그게 있어서 재래식으로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위생에도 굉장히 안 좋고 여름이면 모기도 많고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그거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삼천동 하면 전주의 대표적인 막걸리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막걸리 골목, 막걸리 그 타운부터 시작해서 또 그 막걸리 타운을 오신 분들이 보고 사가고 또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골목 상권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골목 상권의 그 상인들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임대료 없는 가게를 한번 1년 정도만 내 가게인데 한번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게를 1년
정도 그냥 무상으로 예. 운영을 해보고 잘 됐을 때 그때부터 가게세를 좀 받으면 안 되겠는가. 지금 빈 가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빈 가게를 일단 집주인이 무상으로 한 1년 네, 정도 네, 네. 빌려주고 네. 잘 되면 그 네. 후부터 이렇게 받게 돼요. 네. 좀 새로운 또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임대료 뭐 착한 임대인 네, 운동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네, 버전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전주가 막걸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상파 뭐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네, 가끔씩 네, 나오고 네, 그러는데 전주는 왜 막걸리가 유명하죠? 90년대 초에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그 장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예.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면 안주가 한 20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래서 그 집으로 인해서 옆집에 하나 더 생기고 또 하나 더 생기고 해서 90년대 중반 2000년도를 접어들면서 많은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네 몇 분이서 이거를 시에 요청을 해서 막걸리 특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막걸리 이제 특구로 만들어져서 지금의 유명한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이 탄생이 됐습니다. 뭐 전주 하면은 산도 가까이 있고 네, 들도 네. 가까이 있고 네. 바다도 조금만 가면 가까이 있어서 네, 네. 많은 그런 20가지 넘는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기가 좀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가보셨겠죠, 물론. 그럼요. 예, 언제 한번 저랑 같이. 좋습니다. 예, 막걸리. 언제든지 좋습니다. 예, 막걸리 네, 네. 잘 가시는 곳으로 같이 네, 네, 초대해 네. 주시면은 네. 저희가 기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막걸리 골목을 이제 활성화 시키면 참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네, 분위기인데 네, 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안 말고 혹시 생각한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막걸리 골목이 살아나려면 전통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타 메고 와서 또는 하모니카 들고 와서 그냥 수시로 시간 될 때 길거리에서 예.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거기 가면 막걸리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 이런 것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뭐 관광객들이야 젊은 층들도 많이 막걸리 골목을 네, 찾지만 실질적으로 막걸리 하면은 좀 젊은 층보다는 그 위 단계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술 아닙니까? 네. 참 막걸리 골목의 버스킹이라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의원님 제가 또 그 이력을 보니까 이건 좀 보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천사사랑 나눔 추진 위원장? 네네네. 이 직함이 있던데 이거 뭡니까? 제가 2015년도에 예. 2015년도에 천사 나눔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예. 저기 이서에 지금은 이제 정읍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개발하신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서 우리 전주시에 여기에 나오는 제품을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그것을 전개를 해서 전주시에 2015년 12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한 달이면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서 매달 줘서 1,004가구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우신 가정에 동에 이제 시에다 부탁을 해서 동에서 추천하신 그런 가정에 직접 갖다 전달을 해드렸고 지금 저기도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보람 느꼈던 거는 소외계층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소외계층이 참 많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이 참 봉사라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럼 직접 그런 식재료 음식들을 포장도 하고 직접 배달도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어떤 반응입니까? 반응이 단 한 분도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거를 볼 때는 전달하는 사람은 배로 더 기쁜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도 전달할 때 배로 더 기쁘다. 그래서 이제 천사 가구에다가 천사라는 의미도 따로 있지만은 천사 가구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 식재료를 베푼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참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무실 곳곳에요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골프 사진도 있고요. 예, 이쪽 보시면은 뭐 축구 사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아까 우리 오프닝 때 그 얘기 잠깐 했었어요. 축구 얘기. 워낙 뭐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중책을 또 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뭐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4강을 진출했던 아주 역사적인 해인데요. 그 참 이거 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합을 하면 잔디 높이 또는 게임 하기 전에 물도 뭐 몇 분 정도 뿌리고 뭐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피파 규정이겠죠. 피파 규정입니다. 이제 그런 규정을 조금 우리나라 홈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첨가해서 했던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연습을 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규정화된 어떤 그런 데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차이로 인해서 축구란 게 게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팀도 상대에 따라서 틀리듯이 그렇죠. 환경을 바로 와서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게 먼저 홈 어드밴티지죠.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그 운동장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게임이 굉장히 좌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가 사실 결승 가서 붙기를 바랬는데 결승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상상외로 굉장히 그 당시에 우리 히딩크 감독께서 굉장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서 4강까지 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뭐 TV 화면으로 보면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또 따뜻한 면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 어땠어요? 실제로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이 첫 번째는 체력이 되지 않는 선수는 아예 게임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의 뭐 선수들이 처음에 훈련할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실질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게임장에만 들어가면 아주 훈련할 때는 완전히 그냥 호랑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과사가 정말 뚜렷하신 분이네요. 아주 뚜렷하십니다. 참 그런 분을 가까이서 봤다니 상당히 부럽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뭐 좀 마음 아프지만은 아버님을 얼마 전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참 마음이 아직도 그렇죠. 제가 뭉클해집니다. 지금 뭐 가족들 형제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3남 1녀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이고 제가 이제 집을 아버님 설화를 떠나서 사실 제가 이제 고향이 아니고 저는 고향이 저 밑에 전라남도 고흥 우리 우주선이 올라가는 곳 그 바로 옆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산지는 한 40년 가까이 전라북도 왔고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도 다 와서 같이 이제 저 회사에 지금 부사장 전무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전 가족이 지금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아버님 산소를 갖고 다 오셨는데 그때 아버님께 하셨던 말씀 있을까요? 어떤 말을 좀 하고 왔어요? 아버님께서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하시다 갑자기 병원에 이제 계셨는데 갑자기 안 좋다 그래서 불이 나게 갔더니 벌써 운명을 하셨어요.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가슴에 안 좋고요. 아버님 평상시에 나는 뜨거운 곳에 들어가기 싫다. 그리고 꽃상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모든 식을 마치고 관에 모시고 고향 선산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선산에 가서 동네에 가서 꽃상회를 만들어서 꽃상회로 정말로 즐겁게 갈 수 있도록 거짓말 아니라 앞에 영정 사진이 여기서 갈 때보다도 꽃상회를 딱 내는 순간 전체가 다 보고 있던 전체 우리 조카들까지도 할아버지가 웃고 계세요. 사진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으로서 마지막 가시는 아버님께 참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참 이게 좀 뿌듯했습니다. 네, 뭐 하늘에서도 이 의원님의 또 앞날을 또 지켜보고 계실 거고 응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의정 돋보기 오늘 출연을 2번째 네. 이제 하셨는데요. 출연 소감 간략하게 좀 여쭙죠. 저는 이 의정 돋보기를 이제 2번째지만 제가 촬영을 지난번에 하고 나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 의원들을 떠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좋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 오고 참 그런 것도 있구나. 또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니까 동네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게 방송이 됨으로써 특히 이제 우리 동네 분들이 전화 와서 잘 봤어. 그런 면도 있었어. 이런 알아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자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의원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중책도 맡으셨고요. 문화경제위원장이라는 전주의 아주 중책도 맡으셨고, 물론 힘든 일도 있으셨습니다만 또 그걸 또 이겨내고 또 현실에 돌아와서 또 전주를 또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밖에서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이 됐든 의원이 안 됐든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내가 조금 양보를 하면 주변이 다 편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 내가 앞장서야 할 일도 있었고 뒷전에 물러나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항상 우리 동네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발로 뛰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또는 전화만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해결하는 게 가장 빨랐고 가장 현실감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저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주민들과 절대 하지 않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저를 만약에 찾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또 무엇이든지 간에 단숨에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항상 주민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 제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 의원이 아니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